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관한 한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 뭐 여성가족부야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진짜 폐지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부? 갑자기 통일부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통일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남북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이런 일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왜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1급 비밀 통일부 이거 왜 있는 걸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꼭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각보다 통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이 통일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길래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일단 통일부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선 통일부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때는 1966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통일부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통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진짜 간단한 이유로 제작에 들어간 통일부. 그런데 한창 통일부가 제작 단계에 들어서던 그때 언제나 그렇듯이 북한의 도발이 시작이 된 거야. 당시에 북한군이 DMZ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것도 무려 6번이나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 군사분계선에서 미군을 습격하기까지 한 거죠. 이게 지금 들어도 진짜 개 미친 짓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진짜 전쟁으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대규모 공격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군 6명과 한국군 카투사 1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죠. 뭐 당시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일 좀 해보려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던 겁니다. 실제로 DMZ에서 일어난 남북한 교전이 1965년과 1966년 한 해 30에서 40여 건에 불과했었는데 1967년에는 400회를 넘어섰고 1968년에는 500회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죠. 아니, 북한이 이 지랄 조라를 하는데 통일부를 세울 수가 있겠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역시나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결국 미루고 밀어서 1969년 국토통일원 지금의 통일부가 처음 세워집니다. 사실 이때 이게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이후에는 통일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로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편하면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기능의 확대로 통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가 되었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지금의 통일부로 개편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통일부의 위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통일부가 개편되고 한창 난리가 나고 있던 그때 이걸 또 조용히 잠자코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명박이었죠. 당시 이명박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함께 주장했던 게 바로 통일부 폐지였는데요. 통일부는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라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아니, 여가부는 그렇다고 쳐도 통일부는 필요한 거 아니야? 좀 오바 같은데? 자, 일단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좀 그래요. 일단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북회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북 경제 협력, 대북 정보 분석 뭐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가 각각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업무가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남북회담은 당시 외교통일부로 개편될 외교통상부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대북 경제 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이 쓸데없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 통일부 없애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 부처가 독점하던 대북 업무를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통일부 폐지론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통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라는 비판 여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통일부 폐지 찬성이 38%, 반대가 35%로 팽팽했습니다. 결국 비판적 여론에 밀린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죠. 그래도 그냥 물러설 수 없었던 이명박은 통일부를 크게 축소시킵니다. 정원도 80명이나 감축시켰죠. 그런데 통일부의 진짜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이러면서 통일부의 위상을 다시 올려버린 것이죠. 얼만큼 강화가 되었냐면은 통일부가 가져가는 예산만 2021년에만 무려 1조 4,750억. 전에 알아봤던 여성가족부보다 2,400억이 더 많은 규모인데요. 뭐 설립 취지는 알겠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위상이 강화된 거는 알겠어. 근데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 뭐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뭐 돈을 얼마를 가져가든 간에 그 금액만큼 일을 잘하면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이 통일부가 해왔던 일들을 알아볼까요? 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야, 이게 진짜 많았는데 일단 통일부라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을 신경 써줘야 하는 게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지랄을 합니다. 혹시 통일부에서 일하세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혹시 탈북자 명단이랑 뭐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좀 줄 수 없나 해서 뭐 혹시나. 에이,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넘겨 잡혀갈 일 있냐? 에이 선생님 제가 뭐 날로 먹겠어요. 제가 한 명당 무리 30만원 30만원 줄게. 고객님 처음부터 말을 하지. 오케이 내가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줄 테니까 여기로 입금해줘. 이런 식으로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관리했던 공무원이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 정도의 브로커한테 팔아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1,475만원을 받고 48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탈북자의 개인정보를 사간 브로커는 한 탈북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는데요. 뭐 그래 이거는 개인이 지랄을 했다 그렇다 쳐. 근데 이 통일부 자체도 탈북자에게 지랄을 한 적도 있었죠. 2019년 어선을 타고 3명이 탈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을 딱 잡아와서 물어보니까 얘네가 살인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어서 16명을 살해하고 탈북을 했다는 자백을 듣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자백만 가지고 탈북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시신이고 흉기고 뭐 발견이 안 됐습니다. 진짜 자백 말고는 없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얘네들이 기순 의향서를 직접 쓰면서까지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들 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기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과 함께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데 북한으로 곧바로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뭐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랑 뭐가 다른 걸까요? 당연히 한국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론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는데 김정은을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 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강제 북송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소환했다는 점,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면 자국민의 강제 퇴거를 금지한 세계 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죠.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통일부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산을 몇백억도 아니고 1조 5천억 가까이를 쓰는데 이게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밖에도 통일부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는 것에서 더욱 커지는데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인권단체 설립을 취소하기도 했고 북한의 총격으로 한국 공무원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승인하기도 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는 기자단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기도 하는 등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아무리 통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북한 눈치만 보고 정작 한국 국민들을 등한시하는 이 부서가 정말 옳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 그런 행정기관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